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입니다. 어제는 제가 상주시의 나들이를 좀 다녀왔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어쩌면 나도 노인 측이 드는 사람이지만은 버스를 타는 사람마다 모두 노인이라는데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요. 거기 타는 할머니들이 많았는데 할머니들이 키가 너무 작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정말 고령화 시대에 들었구나 하는 그런 실감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상주시에 도착해 보니까 리치마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식료품 부족했던 걸 좀 사고요. 저는 재래시장에 가서 밭에 심을 모종들을 좀 샀습니다. 청양고추라든지 가지, 조선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다가 밭을 일구고요. 거기다 또 퇴비도 주고 또 제가 지금 틈틈이 나무를 불태웠었는데 그 불태웠던 재도 거기다가 놓고 잘 심었습니다. 이제 이놈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톱뉴스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톱뉴스 제목을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정부 보조금 예산 재검토 예정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바 있는 전문의 교육제도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다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 변화에 따라서요, 자카르타의 한 환전상에서 여성분들이 달러를 바꾸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달러를 팔고 루피아를 사는 장면이죠. 어제 현재요, 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뱅크 스포트 달러, 즉 지스돌라라고 한다는데요. 이 지스돌가 16,176루피아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때다 하고 이분들이 달러를 내다 판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핑계로요. 때는 이때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이참에 좀 조정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프라보 기브란 정부가 학교 무상급식도 해야 하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방력도 키워야 하는데 자금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코이 정부로서는요, 세수를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마침 중동 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때는 이때를 기해서 좀 조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대응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서는 거죠. 이런 핑계를 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정부 보조금 주던 것을 좀 삭감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좀 조정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다가 SBY, 그러니까 유도현호 대통령 때 상당히 백성들로부터 반감을 받고 큰 데모에 직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 정부는요, 연료 가격은 내년 6월까지는요, 절대 올리지 않겠다. 인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보장을 한다는 그런 단서를 달고 에너지 서브시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제도를 좀 손보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 예산 책정 시에요, 환율이 15,000루피아, 그러니까
그 중앙환율, 인터미디에이트하는 그 에버리지를 15,000루피아로 잡고 예산을 짰는데요. 지금 환율이 15,873루피아, 그러니까 16,000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국제 유가도 배럴당 84.8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는 예전에는 84.89달러에다가 예산을 맞췄었는데요. 지금은 89달러, 그러니까 약 한 5달러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유가도 약 5달러 정도가 인상이 됐으니까 이걸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정부 예산 중에서요, 에너지 부분 예산을 보게 되면은요, LPG,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받는 LPG 3kg짜리 그 멜론 가스요. 멜론 가스는 87.5 트릴리언, 그러니까 조고요. 조루피아고, 전력요금 보조금이 75.8조 루피아. 그리고 BBM,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연료가 25.8 트릴리언. 그리고 논 보조금, 그러니까 비보조금 부분이 96.9 조 루피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코이 정부가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예산 조정을 할지 그건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간 국제유가 추세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82불 나가던 지금의 텍사스 유가요, 84.89달러까지 올랐으니까요. 아주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브란트유, 이거 국제 유가 시장을 보면은 이게 두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는 브란트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텍사스유가 있는데, 브란트유는 89.68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환율도 보면요, 14,162루피아 때 기름값이 53.6달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4,000루피아 때 53달러 정도 나갔는데 2024년 지금을 보면요, 15,000, 그러니까 16,000루피아가 지금 됐는데요, 환율이. 기름값은 88.2달러, 그러니까 건 90달러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세수를, 이거를 어떻게 안 바꿀 수가 없지 않냐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세수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조금 예산을 좀 줄여서 국민들이 좀 전략을 해야 됐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단 하단부에는요, 두 개의 뉴스가 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있는 아니스와 간자르 후보 측 그 사람들하고 투쟁민주당의 메가와티 총재가요, 하스도 사무총장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아미쿠스 쿠리세라고 하는를 제출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크루이아에라고 하는군요. 아미쿠스 크루이아에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같은데요. 바사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하바 뻥아딜란이라고 한답니다. 이걸 우리말로 바꾼다고 하면은요, 아마 법원의 친구, 이거 바사를 바꾸면은 법원의 친구가 되겠죠. 하지만은 우호적인 증언의 기회, 또 우리나라 법원에서 쓰는 말을 보면은 재판을 할 때 마지막으로 변론이나 발언할 거 없습니까? 이런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최후 발언과 같은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끝까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주군을 보좌해주는 관계성 입장에서 보면요, 메가와티 전 대통령과 하스도라는 빼데페 사무총장의 관계인데요. 이 사람들의 관계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관계하고 비슷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두환 대통령과 장세동 씨 같은 그런 관계로 보여져서 상당히 보기에는 좋습니다. 자, 이제 일면 끝냈는데요. 벌써 마감할 시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면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빼빼빼당이 헌법재판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퀄리시 킴에 합류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외신에는 보니까 미국이 인도 퍼시픽 전략의 하나로요, 필리핀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 필리핀의 마르코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여서 아마 인도 파시픽 전략의 하나로 우선 필리핀에다가 이 토마호크를 전진 배치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우리나라도 좀 제주도쯤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간 필리핀이 먼저 선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되면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이제 관심사가 되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고통이 뭔지 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기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컴파스 수요 만풍 그림도 보면은 지구를 가운데 찡그린 지구를 반찌그러진 지구를 가운데 놓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그림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구의 모습이다. 지구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다시 개학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관광지라든지 도로가 좀 한산해질 것이라는 기사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 경제가요, 지금 자본시장과 루피아가 당분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식량 인프레와 에너지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으니까 경제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죠. 한인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중부자와 zet바라, 그러니까 가구 공장이 많은 zet바라에 있는 한글학교 김판식 교장이 지난 14일 오전에 별세했다고 부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DVD에 걸려서요, zet바라 시내에 있는 까르틴이라는 병원에서 5일간 치료를 받았지만은 불행히도 일어나지 못하시고 65세의 일기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빈소는 zet바라 한인회관에 마련됐다고 하는데 오는 20일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은 고인의 명복을 비럼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또 DVD는 이렇게 한인들도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서부자와에 DVD가 만연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부자와, 그러니까 반둥이나 수방이나 보고르, 자카르타, 그리고 반텐 지방, 이쪽 지방 사람에 사는 한인들도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미 이 지역에는 18,000여 건이 발생을 했고요, 16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37개 시군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될 거다는 주의사항을 전하고 있어요.
또, 한 뉴스가 더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도민을 찾는 광고입니다. 제가 아마 이 호남 향후회처럼요. 경상남도 향후회 같은 조직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망설였는데, 어쨌든 재경동 사장님, 그러니까 재경종 씨가요, 경상도민 회장을 맡으신 것 같아요. 재경종 사장님, 회장님은요, 저도 뭐 잘 아는 분입니다. 하여간, 경상남도 분들 한데 모여서, 서로 돕고,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기에 그 예총 회장을 할 적에 재경정 회장께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업도 잘 하시고 사진도 잘 찍는 그런 분이시죠. 경상남도 분들 지체 말고요,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문의 전화는요 0858 9060 0962, 다시 하겠습니다. 0858-9060-0962. 그리고 이메일은 khong3000, 그러니까 kahong 띠가 꼬송꼬송꼬송 골뱅이 gmail.com, 경상남도 도민의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유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